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기회를 잡는 법, 이제 시대 변화, 시대 흐름에 대해서 오늘 2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추가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복습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기회를 잡는 3년마다 너무 빠른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읽는 게 우리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책들이 많아요. 초예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발 하라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비즈니스적인 영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역사는 미래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창조라는 것은 기존의 것과 기존의 것을 더해서 문화라는 트렌드를 만드는 게 어떤 부분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의 중요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원을 모집하려고 모든 가게들과 회사들이 어떤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형태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승강장이죠. 승강장. 정류장인데 이 승강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든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곳이 플랫폼인데 이곳에 많이 머물도록 하는 역할이 이제 어쨌든 컨텐츠의 역할인 거죠. 근데 기존에 이 플랫폼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2010년에도 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플랫폼에 대한 단어들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예로 우리가 2000년 초반에 뭐 세이클럽이라든지 세이클럽 아니면 2000년 중반 때 보면은 싸이월드라든지 뭐 그 전에는 뭐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네. 네. 너무 반응 좋습니다. 이런 거 좀 자주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이제 세이클럽에 많은 우리 채팅을 많이 해봤죠. 우리 누군가 꼬시기 위해서 많은 걸 해봤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왜 멋진 플랫폼인데 살아남지 못했는가? 그 예를 우리가 카카오 성공 케이스가 카카오 플랫폼인데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범수 의장이 연세대에서 이런 말을 강의를 많이 할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조언을 받지 마라 이런 얘기도 과감하게 막 내뱉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범수 의장이 대표이사들 젊은 인재들을 많이 대표로 많이 두고 카카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범수 의장 역시 서울대 창업 동아리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때는 뭔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한양대학교 앞에 PC방을 만든 PC방. 이게 김범수 의장의 비즈니스 스타트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뭘 했냐면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고스톱이라든지 아니면 포카라든지 아니면 테트리스라든지 이때에 스타크래프트가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돈을 버는 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차린 걸로 알고 있어요. 차렸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도전했냐?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왜 이걸 지속하지 못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누군가가 따라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김범수 의장이 바로 한게임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한게임이를 만들어서 3개월 만에 100만 명. 어마어마했었죠. 테트리스 눈만 감으면 테트리스가 떨어지고 이런 만들었는데 근데 이 역시도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뭐냐면은 넷마블이라든지 많은 비슷한 류의 어떤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만든 게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근데 카카오를 만들 때는 독특했죠. 한 50억 정도의 빚을 내면서 사람들이 무료로 문자를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만들면서 바로 이 플랫폼 안에
최초로 애니팡이란 거. 다 애니팡 기억나시죠? 애니팡의 추억 있지 않습니까? 팡팡 터지고 중독 다 됐죠. 네.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택시, 대리운전 뿐만 아니라 미용실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넣어서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머물고 싶도록 만들었던 거죠. 바로 컨텐츠에 집착을 하지 않고 플랫폼에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많은 그런 싸이월드, 세이클럽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컨텐츠를 너무 부족하게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항상 그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싸이월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다 옮겼다? 페이스북으로 다 옮겼다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플랫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플랫폼이 대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 회사들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왜 은행을 할까요? 은행.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도 지금 가상화폐를 만들고 가상화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도 뭐냐면은 트위터를 인수하고 많은 뭐냐면은 플랫폼들을 인수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 미국 정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지배층들은 뭘 세습했? 화폐, 자본을 세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붕괴시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붕괴를 시키려 하니까 그거를 바로 미국 정부가 막은 기준화폐를 만드는 미국 정부를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지금은 뭐냐면 이 플랫폼 가진 사람들이 많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혁신을 추구한다?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을 한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페이스북에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한다? 100만 이상을 가진 크리에이터들과 연합을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플랫폼들이 연합이 된다. 그래서 플랫폼 네트워킹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 때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내 플랫폼을 누군가의 플랫폼과 연결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지를 곰곰이 고민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에 에서 저만의 회원을 구축하면서 저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 모임이라든지 영어 스터디라든지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제 플랫폼 안에 집어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각자의 플랫폼을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끝까지